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 참사가 18주기를 맞은 가운데 학교 측에서 조촐한 추모제를 열고 먼저 간 꿈나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아 천안의 봄꽃 명소에 벚꽃들이 만발하며 코로나19 시국 속에 지쳐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시민들의 주된 민원 중 하나인 시내버스 문제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군부의 무분별한 살상으로 세계인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 미얀마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 각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화이자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진의 현대제철 내부를 오가는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시도의원들이 최근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충남 아산FC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예전 4월이면 연인, 가족의 손을 잡고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핀 곳을 찾아 꽃놀이를 다니곤 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힘든 게 사실이죠.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은 참아가면서 올해는 눈으로만 봄꽃들을 즐겨주시길 바라며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6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기도 했지만 천안초등학교의 축구 꿈나무들이 18년 전 우리의 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학교 측에서는 여전히 이들이 남긴 뜻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며 추모제를 열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년 전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소속이던 9명의 선수들이 화마에 휩싸이며 하늘의 별이 된 날입니다. 당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 참사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병폐 중 하나였던 합숙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학교 측에서는 매년 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서 추모제를 열며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도 없는 벼락 같은 이별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여러분의 추모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들의 추모하는 마음이 부모님과 가족들의 슬픔에 감히 비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여러분이기에 애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넓은 그라운드를 누비며 큰 꿈을 펼쳤던 우리들의 꿈나무, 우리들의 희망,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과 이기호 천안시 축구협회장 등 체육단체 관계자들도 찾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생존자인 김민성 씨도 모교를 찾아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매년 추모식에 참석하지만 올해 추모식이 학교 측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주신 느낌이 들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향후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천안 지역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경기부인 천안초등학교 축구부가 18년 전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천안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봄의 전령사로도 불리는 벚꽃이 전국에 만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벚꽃 명소인 원성천과 단국대학교 인근에도 어김없이 꽃들이 가득 피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꽃놀이를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지금 이현자 기자가 대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사 벚꽃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꽃들이 만발한 여러 명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꽃놀이가 힘든 와중에도 원성천과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만발해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벚꽃은 4월 초순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화창한 날씨로 인해 꽃망울을 활짝 핀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혁신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시는 이러한 조직 개편안이 포함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순쯤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천안시는 2객과 14개 팀이 순수 증가돼 5국 3직속 5사업소 2구청 30 읍면동 71과 466팀 체제로 행정조직이 개편됐으며 공무원 정원도 2,380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안전과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민주정부 수립을 희망하는 국민들과 군부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그 심각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 촉구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7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제한 미얀마인 30여 명과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들어 기관총까지 사용한 강경 진압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만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진다면 희생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쿠데타를 당장 멈추고 민간 정부의 정권을 즉각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온양온천역 앞에서 온양관광호텔까지 행진하며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인근에 위치한 희망로 지하차도 공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을 잇는 희망로 지하차도의 공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약 4년이 지났지만 완공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천안 아산역 인근에 들어설 R&D 집적지구 조성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은 약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4-2 북쪽의 그 교통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이제 개선 요청을 했죠. 그게 이제 작년에 반영이 됐죠. 작년 말에. 그래서 설계 작업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설계 변경 작업을 하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 작업하면은 아마 5월 정도면은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겠죠. 올해 2월 이곳 인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불당동과 희망로를 연결하는 연결로가 개통돼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은 다소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불당동의 거주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곳을 지나는 유동인구 또한 늘고 있는 상황에서 LH와 천안 아산시 등 관계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높은 프로의 벽을 실감하며 FA컵 경기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습니다. 천안은 3월 28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하는 등 시종일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5대1로 패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수 고석이 많은 골을 넣은 천안은 이후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며 수적인 열세에 놓이게 됐고 승패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천안은 4월 4일 평택 시티즌을 맞아 K3 리그 2라운드이자 홈 개막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화이자에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에서 사전 등록, 이동, 접종, 기가, 모니터링까지 예방접종 전 단계를 지원하게 되며 특히 홀몸 어르신의 경우 유무선 연락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3일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과 함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서비스의 이용자와 종사자도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하고 빈틈없는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백신 접종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스마트 음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 개발에 본격 착수합니다. 병원 측은 최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 지원하는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주식회사 해우기술, 이솔테크 등과 함께 향후 2년간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자동화된 음압 시스템을 갖춘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가 개발되면 코로나19 검사의 신속성과 유동성을 높여 감염 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오가는 통근버스가 3월 28일 오후 11시 25분쯤 당진시 송화읍 현대제철 내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를 횡단하는 다리 부근에서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버스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패스와 충돌한 후 바다와 연결된 수로 제방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후반의 운전자와 30대 중반의 현대제철 직원 등 2명이 숨졌으며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여군청 공무직 일반 노조위원장이 급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손도끼를 들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위협을 가하는 소동을 벌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공무직 일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주무부서인 노사협력팀을 찾아가 담당 주무관에게 손도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10여 분간 대치한 뒤 손도끼를 놓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직접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해당 부서 직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신고 접수가 되진 않았지만 인지사건으로 전환해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시도의원들이 충남 아산FC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출신의 료에이 미치부치의 성폭력 논란과 음주운전 이력 선수 영입,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팀에서 제명된 이재건 선수의 일까지 충남 아산FC는 요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 역시 이러한 구단의 문제를 규탄하고 문제가 되는 선수들에 대한 방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 시도의원들이 충남 아산FC에 대한 감사를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축구단 너무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많지 않냐. 시민단체 목소리 높여서 거기에 목소리를 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침착하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고,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목소리가 합쳐진 거죠. 연일 계속되는 논란 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구단은 선수 방출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위원회 측은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난 거는 봤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이거 민원 접수 형식으로 접수가 된다면은 저기 아산시 그 직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나간 거잖아요.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일이 지역 정계에까지 전해지면서 향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천안TV의 오픈 스튜디오가 자리한 천안역 지하도 상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먼저 서운경 상인 회장님과 천안시설관리공단의 이충현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요. 서운경 회장님께 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 좀 천안역 지하도 상가 신임 회장 당선을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21년도 천안역 지하도 상가 상인회장 서운경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달이 지났어요. 네, 뭐 좀 어려운 시기라면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뭐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저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인들한테 제가 상인 회장으로서 일을 조금이나마 잘해서 덜 어렵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저의 뭐 자그마한 소원이고 소망이라서 상인회장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안역 지하도 상가를 좀 아직도 많이 모르는 시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다 어려웠고 행사는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단골 손님들도 사실 많이 못 뵀어요. 그분들 안부조차도 궁금할 정도로 저희도 몸을 다 사리면서 뭐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2월부터는 상인들끼리 뭐라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매월 넷째 주 금토일 3일 동안 10에서 30% 자체적으로 애누리 쇼핑데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깨끗하고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쇼핑하고 가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2월, 3월 2번 진행을 했고요. 시작은 미비한데 지금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4월부터는 경제진흥원 상권 활성화팀이랑 연계를 해서 플리마켓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그리고 체험, 뭐 세일까지, 뭐 애기들, 그리고 위로 어머님들, 그리고 할머님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인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방역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천안역 지하도 상가의 방역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 쪽에서는 매달 1회 정도는 전차 방역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를 위한 소독, 연무소독 다 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우리 상인분들이 워낙에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또 단골분들한테도 같이 여기 독려를 해주시니까 많은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좀 안심하고 와도 예, 괜찮겠죠? 아유, 저희 믿으시고 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천안역 상인 회장님 대표해서 이제 상인들을 대표해서 이끌고 계신데 천안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천안 사람이 아닌데 천안으로 뭐 연인 따라 여기에서 둥지를 틀고 살다 보니까 벌써 천안에 온 지가 4, 5년이 됩니다. 저만 해도 추억이 지하 상가, 여기 지하도 상가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뭐 근처에 공고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하도 상가가 거의 뭐 천안의 상권의 시작이다. 그러면 시작도 천안역 지하도 상가에서 시작이지만, 그런 뭐 맛있는 분식점, 그리고 뭐 오락실, 그리고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소풍을 가기 위해서 옷들도 한두 번 다 구매를 해보셨을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추억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억팔이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천안에 지하도 상가가 있어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자리가 그 홍보의 시작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뭐 1년 전 그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장사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질적인 거는 물론이고 서비스도 누구 못지않게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손님을 맡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도 상가 놀러 가자, 쇼핑 가자, 우리 그 사장님 계신지 또 가보자,
이렇게 믿고 찾아주시고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방역에 힘쓰고 계시잖아요. 네. 천안 시민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2014년 6월부터 저희가 천안역 지하도 상가를 천안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드릴 수 있을 말씀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방역 역시도 큰 노하우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 미화 인력이라든가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 업무 구성도 잘 되어 있으니까 저희 믿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두 분 덕분에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안역 지하도 상가에 담긴 추억들이 가득한데요. 코로나19가 어서 물러가고 더욱더 활성화된 모습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친절한 말은 봄볕과 같이 따사롭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친절한 말 한마디로 함께 웃으며 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